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강의해 드릴 내용은요, 노출 측정 방식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어떤 노출, 그러니까 원리로 노출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 방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늘 또 앞에서도 강의하면서 간혹 나왔던 말 같은데요. 적정 노출이다, 적정 노출이다라는 말을 자주들 사용합니다. 사진 하시는 분들이요. 이 적정 노출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우리가 노출에 대한 개념 파악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 노출은 다른 강의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내용인데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카메라 기계에서 지시해주는 노출값을 일단 적정 노출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노출인데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죠. 그러니까 제로 포인트로 몰고 가는 거고, 근데 이 기계가 제로로 몰고 가는 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근거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제로로 가게 만드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중간 회색입니다. 우리가 회색 중에 존 5라고 하는 반사율 18%의 반사율을 갖고 있는 그 회색을 우리가 이 카메라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밝으면 밝다라고 해서 오바 쪽으로 나가는 걸 제로로 몰고 가게 해주는 거고요. 그거보다 어두우면 야 빛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조리개나 셔터를 조절해서 또 제로로 가게 해주는 거고 요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해서 빛을 측정해주고 카메라에서 제로 포인트에 오게 해주면 그게 우리가 수동으로 찍는 거라고 그랬고 그 기준점이 이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다. 그러니까 평균 노출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진가의 주관적인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사진가가 촬영한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는 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건 빛이 너무 많아. 너무 날라갔어. 오바야. 사진 너무 허옇잖아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게 그 사람이 찍고자 하는 사진의 그런 메시지에 맞다라 그러면 그 사진가한테 그 톤이 적정 노출이라는 거죠. 반대로 사진에 빛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검게 나왔어요. 그런 것도 그 사진을 찍은 사진가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다라고 그러면 그게 적정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출 측정 방식을 알아보기 전에 이런 적정 노출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표준 노출, 평균 노출을 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자신이 찍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거기다 빛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이런 요령도 터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노출은 빛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도 제가 매번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매번 강조해 드렸지만 빛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도 사진의 분위기는 천차만별로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연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빛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디지털 사진에 와서 그거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약해졌다. 왜냐하면 디지털 카메라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빛에 대한 노출의 관용도 폭이 굉장히 넓어서 그냥 대충 찍어도 대충 볼만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만 찍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사진이든 필름 사진이든 이 노출의 적고 마름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정 노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사진가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양, 그러니까 주관적인 노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맞게 들어오는 빛의 양,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신의 사진의 표현에 그게 맞다 싶었을 땐 그게 적정 노출이고 이렇게 봤을 땐 주관적인 노출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야 이거 빛이 맞았네, 노출이 맞았네 하는 거는 기계적인 노출값, 그러니까 가장 평균적인 노출값이다. 그래서 이 기준점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레이 카드, 존 5 그레이 카드가 아니라 중간 회색의 반사율 18%를 갖고 있는 그 우리가 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존
하이키톤 5에 해당되는 밝기를 가진 중간 회색의 밝기에 카메라의 기준점이 맞춰져 있고, 그거보다 어두운 대상이면 야 빛이 부족하다 해서 빛을 더 주게 만들고, 그거보다 밝은 대상이다 그러면 야 빛이 너무 많다 해서 이 빛을 덜 주게 하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게 카메라의 기계적인 노출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적인 노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빌 브란트라는 사진가를 다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요. 하이키톤, 로우키톤 할 때 이 빌 브란트라는 사진가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콘트라스트 세고 또 상당히 부족된 그런 형태의 사진들이 많습니다. 로우키톤이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이 빌 브란트는 자기 사진의 이미지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땐 노출 부족인 것 같더라도 이 사람 이미지에는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빌 브란트한테는 요 톤이 적정 노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야 이거 노출 부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노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노출의 관용도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필름 사진뿐만 아니라 모든 빛에 반응하는 감광재료나 디지털까지 해서 이 노출의 관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출의 관용도는 빛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빛이 조금 덜 들어와도 괜찮아, 빛이 좀 많이 들어와도 괜찮아 하는 이 포용 능력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관용도, 레티튜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지만 디지털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런 노출 관용도가 폭이 굉장히 넓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은데 이 필름 사진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칼라 필름 같은 경우는요, 노출 관용도가 3대 1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의 차이가 3대 1을 벗어나면은 하이라이트든 섀도우든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자기가 집중적으로 살려줘야 될 부분만 살려야 되는 방법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디지털 사진에서도 간혹 쓰지만 특히 필름 사진을 할 때는 이 반사판을 들고 촬영하는, 특히 인물 사진이나 모델 촬영 같은 경우 할 때는 반사판을 들어서 촬영을 하든가 아니면 라이팅이라는 조명, 인공 조명을 쓸 때도 보정왕이라는 개념으로 또 메인 라이트에서 필인 라이트로 이게 조화를 일으켜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이 조명비를 맞춰주는 거고, 그 조명비를 맞춰준다는 건 노출 관용도를 맞춰주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관용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칼라 필름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감도가 낮고 칼라 필름이고 거기에다가 칼라 포지티브 필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슬라이드 필름 같은 경우는 관용도 폭이 훨씬 더 좁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빛이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조금만 모자라게 들어와도 가차없이 박살을 내버리고, 아니면 조금 과하게 들어와도 가차없이 박살을 내서, 그래서 필름 사진의 노출 측정 그 정도로 예민하기 때문에 잘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흑백 사진 같은 거, 흑백 필름 같은 경우는 칼라보다 좀 관용도 폭이 넓어요. 한 5대1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5대1을 벗어나는,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 차가 5대1을 벗어나 버리면 그것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든가 현상시에 컨트라스트를 조절해서 한쪽을 살려주든가 아니면 인화할 때 살려주든가 하는 이런 방법뿐이 없어요. 그죠? 흑백은 그래도 이렇게 프린트나 현상할 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칼라보다는 폭이 넓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은 제가 정확하게 몇 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거 실패한 노출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살려냅니다. 물론 정확하게 노출 맞은 빛의 양이 정확하게 들어간 거에 비하면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컬러라든가 콘트라스트가 약간 부자연스럽지만 그래도 이미지 형태나 모든 분위기를 그래도 살려줄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살려주는 게 디지털 사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사진이 그 정도로 편안해졌다,
또 쉬워졌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게 너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노출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약해져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디지털 카메라도 관용도 폭이 좁은 필름 사진처럼 노출을 좀 더 신경 쓴다라 그러면 진짜 아주 엄청나게 좋은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그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노출 관용도라는 건 노출의 가부적을 허용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필름 사진은 좁지만 디지털 사진은 관용도 폭이 굉장히 넓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런 사진 같은 경우 필름 사진으로 보게 되면 약간 언더 쪽이에요. 근데 일출이나 일본은 오버보다는 언더가 당연히 낫죠. 언더가. 그리고 그래서 요런 거 만약 이렇게 찍혔다 그러면 요것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톤으로 보정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슬라이드 필름이라는 필름을 써서 찍게 되면 그냥 언더로 확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디지털은 이렇게 언더로 나온 걸 포토샵이나 이런 데 가서 살짝만 조절해주면, 노출을 살짝만 조절해주면 거의 정상적인 노출로 우리가 구제해 줄 수가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노멀 노출이죠. 근데 무게감에 있어서는 앞부분에서 봤던 사진이 훨씬 더 그 일몰에 훨씬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진이 적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봤던 이런 사진이 적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주관적인 노출로 봤을 때 서로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노출이 많이 부족한 실패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언더된, 그러니까 노출이 부족된 그런 형태지만, 사진가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이게 자신한테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자신한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게 주관적인 적정 노출의 개념 차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는 카메라 바디 안에 빛을 재주는 그 노출계라는 게 익스포저 메터라고 해서 노출계라는 게 다 내장돼 있죠. 물론 디지털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수동 카메라고 기계식 카메라에도 노출계는 대부분 다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장된 노출계는 우리가 TTL 노출계라고 스루드 렌즈를 해서 그 TTL 노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노출 측정 방식은 반사식이에요. 그러니까 피사체에 부닥쳐서 온 빛의 양을 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측정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입사식이라는 게 있고요. 입사식은 뭐예요? 여기 지금 보이는 자료 사진처럼 대상에 들어가는 빛을 재주는 겁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조도라고 한다는데, 피사체에 들어가는 빛을 재줘요. 그래서 평균적인 노출을 잡기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대상이 자체적으로 발산하는 빛이 있는 대상을 찍을 때는 안 맞는 노출이 되죠. 그게 어느 겁니까? 네온사인 같은 경우 야간에 그 광고, 그 조명에 의해서 광고하는 그런 거라든가, 특히 일출이나 일몰 때는 입사식으로 노출 재면 노출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에 들어가는 빛을 재줘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평균 노출을 잡아줄 때는 아주 일반적인, 자체 발광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상을 갖고 평균 노출을 측정할 때는 입사식이 그만큼 정확해서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촬영이나 그 인물 촬영, 그러니까 접근해서 측정이 가능한 대상들, 운동 경기나 야생 동물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원경에 있는 풍경이나 이런 것도 입사식으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스튜디오 내에서 아니면 근접 촬영이 가능한 그런 대상들, 입사되는 빛을 측정해서 평균적인 노출값을 잡아주는 그런 촬영 방법에서는 입사식이 훨씬 더 편리하지만, 실제 우리가 야외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고 한정돼 있다라는 단점. 그 다음에 조도 측정이기 때문에 자체 발광하는 대상의 노출 측정은 거의 실패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그 반사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카메라에서 측정하는 게
반사식이죠. 카메라를 들고 대상 앞에 가서 노출을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메라에 들어있는 노출 방식은 다 반사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에 반사된 빛의 양을 측정해 주는 건데, 이 반사식의 단점은 또 뭡니까? 피사체에 부닥쳐서 오는 빛만 재주면 괜찮은데 피사체 뒤에 있는 빛까지 다 재주잖아요. 그래서 피사체보다도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의 빛이 세면 대상이 제대로 안 나오고 검게 떨어져요. 그런 걸 우리가 실루엣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역광 촬영 같은 경우에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지금 하여튼 입사식이나 반사식의 장단점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반사식이기 때문에 반사식에 대한 측정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사식은 조도가 아니라 들어오는 빛, 반사돼서 오는 빛, 휘도를 재는 거라 대상의 콘트라스트 조절도 가능하고요. 빛의 그 강약을 따라서 대상의 콘트라스트 조절도 가능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18% 중간 해석의 기준점을 맞춰갖고 노출의 양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사식 노출계, 카메라에 내장된 노출계로 빛을 쟀다. 그래서 그게 제로 포인트가 됐다. 그러면 그게 회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기준점이 중간 회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하얀 설경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하얀 설경이 하얗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 더 많았을 겁니다. 사진 찍어보신 분들은. 그 경우는 뭐냐면 반사광이 워낙 세다 보니까 카메라는 반사광을 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눈에서 자체 반사광이 세니까 야 너무 밝다 해서 자꾸 조여주는 거예요. 자꾸 조여주고 자꾸 열어준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중간 회색으로 몰고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얀 눈을 찍어서 카메라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 갖고 찍었으면 그게 하얀 눈이 아니라 회색 눈, 뭐라 그러죠? 미세먼지 있는 그 공의 눈 이런 것들이죠. 오염된 눈이 된다는 얘기예요. 회색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은 연탄이나 검은 물체가 있어요. 새까만 차가 있어요. 그 검은 차를 카메라에 댄 노출로 반사식으로 측정해서 찍었는데 오케이 사인 나서 찍었는데 그 검은 차가 회색 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반사식 노출을 할 때는 자기가 찍고자 하는 대상의 밝기 톤에 따라 노출 언더오버를 스스로 보정을 해주면서 촬영을 해줘야 훨씬 더 정확한 노출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사식 측정 방법에 대한 것 또 다른 강의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우리가 노출을 빛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입사식과 반사식이 있는데, 입사식은 사용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반사식이고, 카메라 내에 들어가 있는 노출계가 우리가 사용하는 반사식 노출계의 원리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노출 방식도 반사식이면서 우리가 이런 걸 TTL 노출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TTL 노출계. 그래서 TTL 노출계라는 건 이렇게 스루더 렌즈라고 해갖고 카메라 렌즈 바디에 이쪽 어디에 그 수광 소자, 빛을 측정하는 기계가 측정 소자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측정해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자동으로 노출을 해줄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는 TTL 노출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노출 방식을 다 TTL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디지털 카메라나 이란 반사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TTL 노출 방식 형태지만 이런 용어로도 요즘 잘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노출계라고 그러는데 원리는 TTL 노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옛날 카메라들 보면 일렉트릭 아이라고 그래서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 렌즈에 이렇게 약간의 구멍 하나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일렉트릭 아이라고 그래갖고 그쪽에서 빛을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TTL 노출 측정 방법하고는 또 틀리고요. 그 다음에 구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게 올리푸스, 안타깝게도 85년에 그 카메라 쪽에 투자했던 카메라에 아주 명성이 높았던 브랜드가 이 올림푸스인데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죠. 올림푸스라는 브랜드로 많이 들어왔지만 캐논하고 니콘에 치여가지고 이 올림푸스 카메라가 빛을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올림푸스 카메라가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옛날 구형 앤틱 카메라인데 이게 하프 사이즈라고 그래가지고 24카트짜리 필름 넣으면 8장
36카트짜리 필름이면 72장 이렇게 배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프 사이즈라는 건 우리가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가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24, 36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24, 18이에요. 그래서 딱 반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의 그런 아주 경제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앞에 렌즈 주변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광학 재질의 유리들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셀레늄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노출 소자가 나오기 전에는 요 셀레늄 방식의 노출 측정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게 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태양광 판넬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빛을 받아갖고 이걸 전기적인 힘으로 해갖고 노출계 바늘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요걸 셀레늄 노출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뭐 요런 것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일렉트릭 아이도 있고,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지금 사용하는 건, 이런 TTL 측정 방식이다. 그렇지만 뭐 TTL이라는 말을 거의 많이들 안 쓰고, 또 그런 노출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입사식 형태지만 카메라 내에 노출계가 들어가 있는, 일반반샷식 카메라에 노출계가 들어가 있는 걸 TTL 노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적정 노출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균 노출로 나온 게 적정 노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조금 부족된 것도 주관적인 상황에서 자신한테 맞으면 그게 적정 노출이라고 그랬고, 좀 오버된 사진도 자신의 메시지에 맞으면 그게 적정 노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정 노출의 정의는 두 개로 말할 수 있다. 기계적인 노출과 사진가의 주관적인 노출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주관적인 노출이지만 강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계적인 노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측정하는 기계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입사식하고 반사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입사식은 조도를 측정하는 거라 자동 발광하는 대상들한테는 맞지가 않고, 그래서 평균 측정을 해주는 스튜디오 촬영이나 인물 촬영 때 주로 사용하고, 대상과의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피사체들은 촬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입사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반사식, 그래서 피사체에 부닥쳐서 오는 빛만 재주는 반사식 측강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원리로 카메라에 노출계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사식과 입사식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입사식은 아까 단점을 말씀드렸고요, 장점도 말씀드렸고, 근데 반사식은 대상에서 오는 빛만 측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오는 빛까지 와서 우리가 노출 보정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뒤에 반사각이 적고 어두운 배경의 사진 찍는다면 노출이 오버될 경우가 많고요. 반사각이 센 해안가나 모래사장이라든가 설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빛의 반사가 센 경우나 역광 같은 경우에는 노출 부족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서 노출을 사진가가 찍으면서 보정을 해줘야지, 그때 카메라에서 지시해준 제로 포인트를 찍게 되면 노출을 영락없이 실패할 수가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사식과 입사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 그런 것들, 반사식에 대한 측강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